일제 식민시대에 창씨개명을 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여기에서 그 구마자키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종로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80일 수리를 적용을 해서 좋은 수리를 맞춰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성명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은 일본식 이름이다, 돈 많이 비싸게 주고 장명한 이름이 일본식 장명이다, 일본 이름이다, 뭐 이렇게 그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비싼 돈 주고 장명한 이름이 이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는 일본식 장명인가, 일본식 이름인가, 과연 이거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명소에서 장명하는 그 통상적인 장명 방법은 대부분 99% 이상이 바로 한자의 그 획수를 정해서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의 이 4대 수리를 만드는 장명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리 성명학이다, 80일 수리 성명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그 수리 맞추는 거, 이 일본식 장명이라는 이 수리 성명학이 맞지 않는다, 그 논리가. 그래서 한글 이름이 평생 쓰고 불러야 하는 한글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글 성명학이라는 이 성명학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성씨와 한글 이름을 장명하고 여기에 이제 그 한자를 가지고 그 오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을 부족한 사주를 보완하는, 그래서 이 80일 수리를 길수로 만들어서 뭐 5획, 6획, 7획, 8획, 11획, 13, 15, 16, 17, 18, 21, 23, 34, 23, 뭐 24, 25 이렇게 해서 길한 획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 놓은 획수 중에서 81수리 중에서 이 수리를 4개를 다 초년, 장년, 중년, 말년에 수리를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명하는 방법이 과연 언제부터 대두가 되었고 언제부터 이런 식의 장명을 했느냐가 의문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도 물론이지만 누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부터 어떻게 장명을 누가 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왜 이 일본식 이름이다, 이 한자를 사용해서 80일 수리를 만드는 것은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장명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이니까 그것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일제 식민시대에 창씨개명을 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여기에서 그 구마자키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종로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80일 수리를 적용을 해서 좋은 수리를 맞춰서 장명을 해준다, 창씨개명을 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실제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찾아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그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그 이름 장명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80일 수리 한자로 장명하는 이 장명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의 장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그 수리를 맞추는, 한자를 가지고 맞추는 일본식 장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한자가 중국 글자이니까 당나라인지 송나라인지 뭐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최고봉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80일 수리, 80일 수리라는 것은 1부터 81까지 획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물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자를 3개를 조합했을 때는 80일 수리 이상은 거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80일 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봉이라는 사람이 80일 수리의 구도를 만들어서 그때 벌써 한자의 획수를 세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 그런 장명을 하는 방법이 중국에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마자키 겐조가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중국에서 결국은 넘어온 그런 장명 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마자키 겐조가 적용한 방법은 이 80일 수리만을 한자를 가지고 적용을 했지, 이 사람이 한글의 오행, 목화토금수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것들의 오행을 구분을 하고 또 한자의 자원오행이라는 뭐 목에 해당하는 한자, 토에 해당하는 한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성명학 80일 수리에 대입을 하는 그런 장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 성명학 자체를 무시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일본식 장명이다, 이것은 일본 이름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80일 수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명학이 장명을 해오면서 사주에 부족한 한자를 예를 들어서 금변에 있으면 금의 한자가 될 수 있고 화변인 경우에는 불의 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사주에 불이 없으면 불에 해당하는 한자를, 나무가 목이 없으면 목에 해당하는 한자를 취용을 해서 부족한 사주를 보완하고, 그리고 한글 이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이 자음을 오행을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서 장명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는 구마자키 겐조 일본 사람이 하지는 않았다. 이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본 장명 방법이다. 지금 99% 이상 장명가들이 장명하는 이 장명 방법 수리 성명학이 다 그냥 단순하게 단정지어서 구마자키 겐조가 만들어 놓은 창시한 그런 장명 방법이니까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뭐 또 그 사람이 그 만든 그런 그 근거라는 것이 정확하게 오행까지 구분을 해서 했다는 장명 방법이 아직 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도 좋은 이름, 뭐 그냥 막 집에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인연이 되시는 장명가에게 장명을 의뢰하시는 것이 맞고, 또 이 성명학이 그래 일본 사람이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무시하시고 부모님께서 정성으로 두 분 머리 맞대고 장명을 하시든지 훌륭하신 지인분한테 이름을 의뢰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장명 그 유튜브를 만들면서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저기 물어보면 100%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맞질 않습니다. 누가 트집을 잡아도 트집이 잡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이름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나는 그래도 좋은 이름이 있으니까 장명가들이 장명한다는 그 방법, 수리 성명학, 한글 성명학 뭐 이런 성명학적으로 장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결정을 하셔서 장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이름은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장명한 이름이 일본식 장명이고 일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본식 장명, 내 이름이 돈 많이 주고 장명했는데 과연 일본 이름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마자키 겐조라는 사람이 한글 오행의 기역, 니은, 디귿을 그 사람이 오행을 나눠서 한국 사람 창씨 개명하면서 일본식으로 장명하면서 오행을 구분을 하고 사주를 풀어서 부족한 오행까지 넣어주는 장명을 구마자키 겐조가 한국 사람 이름을 해줬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 지금 많이 보완된 그 성명학적 그런 조건들이 많이 보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장명 방법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 이름은 과연 일본 장명이 맞나 안 맞나, 이 일본식 이름이라는 주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